네, 여러분, BTS의 팔도 강산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팔도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조선 초기에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하는 건데요. 행정구역이란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나눈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남한은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6개의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8개의 도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행정구역은 어떨까요? 평양 치칼시와 3개의 특별시, 그리고 9개의 도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름도 낯선 그곳으로의 여행,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서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가까운 도시.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우리로 치면 서울과 같은 곳이죠.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대동강이 흐르고 평야가 많아서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졌는데요. 서울보다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적은 편이죠. 도시의 크기와 인구를 제한하고 있어 수도인데도 인구가 많지 않다고 하네요. 서울은 누구나 살 수 있지만 평양은 다른 지역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주해서 살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죠. 3개의 특별시가 있는 북한. 그중 수도를 가까이에 둔 북한 최대의 항구 도시가 남포특별시입니다. 북한 서부 해안에 위치하여 수도인 평양과 해외를 연결하는 관문이자 국제 무역항으로 일찍이 항만과 교통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별시, 나선특별시는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두 나라의 투자로 나진항 개발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1991년 12월 대외적으로 개방된 북한 최대의 경제무역 지대입니다. 남한과 철도로 연결되면 한국과 유럽을 잇는 세계적인 물류, 경제의 중심지가 될 거라 기대가 되는 도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시인 개성특별시는요, 남한과 가장 가까운 북한의 대도시입니다. 판문점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8km에 불과합니다. 최근 특별시로 승격한 개성은 고려의 옛 수도로 문화유적이 많은 역사 도시이자 500여 년간 번영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2013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개성 역사유적지구입니다. 개성에는 옛 고려의 왕궁터인 만월대가 남아있는데요. 불에 타서 흔적만 남아있어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 국도가 목포에서 출발하여 개성을 거쳐 신의지로 이어진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현재는 중단되어 있지만 하루빨리 재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남한과 북한 두 지역에 길게 걸쳐 있는 강원도. 남북이 분단되면서 나눠지게 됐는데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고성이란 도시 또한 남북으로 갈라져 현재 남북 모두에 고성이란 지명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마식령 스키장,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서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이 금강산이 강원도에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관광이 재개되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겠죠? 그날이 정말 너무 기다려지네요. 황해북도는 북한이 1954년 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황해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서 생긴 지역인데요. 암석지대로 많은 광물 자원이 매장돼 있어 금속 가공업과 채굴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곳이죠.
또한 황해북도는 대구, 충남 예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과 산지인 황주 사과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북한 남부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황해남도는 연백평야와 취하평야 등 평야가 펼쳐져 있어 쌀이 많이 나지 않는 북한에서는 가장 유명한 쌀 산지로 인구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접하고 있는 평안북도. 대중국 무역의 중심지이자 이름난 문인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김소월부터 김어, 백석 시인, 소설가 춘원 이광수와 계용묵도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산이 기묘하고 향기를 가득 풍겨 이름 붙여진 묘향산도 평안북도에 있는데요. 이 또한 한반도 4대 명산 중 하나죠.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평안남도는 요즘 북한의 멋쟁이들과 신흥 부자들이 더욱 선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자원도 풍부하고 전력도 넉넉해서 다양한 분야의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냉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남냉면을 비롯한 평안도 지방의 냉면이 특히 유명하다는데요.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이번엔 백두산을 품은 땅 양강도로 가볼까요? 청와대에 살고 있는 송강이와 고미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곳 양강도입니다. 송강이와 고미는 2018년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한 쌍인데요. 북한의 국견이자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된 풍산개의 본고장 양강도는 어떤 곳일까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가보고 싶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개마고원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양강도를 중심으로 함경북도와 자강도까지 펼쳐져 있는 가장 춥고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한반도의 북쪽 끝 함경북도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러시아 두 개의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도입니다. 중국과 인접된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인들과의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두만강 철도역 인근 지역에서는 러시아를 오가는 화물열차를 통해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바닷가 마을에서는 수산자원을, 나무가 많은 지역은 목재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또 함경북도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철광석 광산인 무산광산이 있습니다. 땅 위에 드러나 있어 그대로 캐면 되는 노천광산이죠. 갈탄도 많이 매장되어 있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석탄과 철광석 대부분이 함경북도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험한 산과 깊은 바다가 있는 함경남도로 떠나볼까요? 함경남도에는 북한에서 평양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 함흥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런데 함흥, 어쩐지 이름이 낯익지 않나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함흥에 살았는데 왕자에 난 이후 환멸을 느껴 낙향해 함흥 본궁에서 칩거했다고 합니다. 이때 태종 이방원이 태조의 황궁을 번유하려고 함흥으로 차사를 보냈다는데요. 태조가 차사를 죽이거나 돌려보내지 않아서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깜깜무소식인 사람을 가리켜 함흥차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곳은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함흥과 흥남으로 후퇴했던 국군과 피난민들이 유엔군의 도움으로 철수한 흥남 철수 작전이 있었던 가슴 아픈 장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졌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이상 가족이 생겨났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곳은 바로 자강도입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800m가 넘는 산간 지역인데요. 아연, 흑연, 석탄이 풍부하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군사 요충지로 군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행정구역과 주요 도시를 두루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어서 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와서 정말 걸어서 북한 속으로 자유롭게 달려나갈 그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